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알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9월 4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온 집단 휴진을 종결하고 바로 현장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합의문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는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전면 재논의할 것이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전공의 전임의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담았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마이삭은 제주도를 스치고 올라가 경상도 지방을 관통한 뒤 어제 아침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제주와 영남 지방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부산에서만 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국에서 5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83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풍력 발전기가 2동강이 났습니다. 원전 4기는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방사선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강원도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호 태풍의 이름은 하이선인데요. 한반도를 비스듬히 통과했던 마이삭과는 달리 하이선은 7일쯤에 경남 해안에 상륙해 한반도의 중앙을 따라 그대로 관통하며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전망입니다. 2020년 아주 그냥 스펙타클하네요. 어제 대법원이 2013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 내려졌던 법의 노조 처분이 위법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해임당한 9명의 교사가 있었는데요. 2013년 고용노동부는 이 해임당한 교사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교조에 법의 노조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의 노조는 말 그대로 법의 바깥,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노조를 말합니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원 노조 자격은 현직 교사에게만 있고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의 노조 처분은 이 두 법률을 근거로 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정교조는 이 처분에 맞서 위헌법률 심판 신청 등 7년 동안 맞서 싸웠으나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상고 심의 결과 대법원은 원심, 즉 이전 단계의 재판 결과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헌법 37조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법률 유보 원칙이라 합니다. 법의 노조 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이 시행령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은 본 것입니다. 이 판결로 7년 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 노조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당한 34명의 해직 교사들 역시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글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의 글이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게 한다는 건데요.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였다는 사실. 이러한 문구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권과 온라인상에서 편가르기, 이간질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순수한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내비쳤고요. 몇몇 여권 의원들은 옹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게시물이 기획비서관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몇몇 보도들이 나오면서 야권의 비난 수위가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글 말미에는 대한간호협회에 아이스 조끼를 기부한 가수 아이유가 언급되었는데요. 아이유의 팬들은 아이유의 선행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아이유는 간호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곳에 기부를 했다는 성명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경주의 한 신라 구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한국사 시간에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이 중 하나인 경주 황남동 120-2호분에서 6세기 전반 제작된 여러 장신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덤 주인이 착용한 위치 그대로 우수수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전체 착장품이 한꺼번에 출토된 것은 40여 년 만이라는데요. 인골은 부식되어 수습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착용 위치 그대로 남아있는 덕분에 무덤 주인의 신장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금동관부터 금동 신발까지의 거리가 176cm인 것으로 모아 무덤 주인의 키는 170cm 내외로 추정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단 남성의 구분에서 빠짐없이 발견되는 큰 칼이 나오지 않았고, 여성의 구분에서 주로 나오는 굵은 고리 귀걸이, 청동 다리미, 가락바퀴 등이 같이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장신구들로 미루어 보아 신라의 왕족이나 최고위 귀족이었을 이 장신의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또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